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할 CNL 컨설팅 조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머신러닝 및 실험계획법 연계한 공정 레시피 설계 및 관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드릴 내용에 대한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취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연구에 대한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연구를 통한 공정의 레시피 설계와 설계 및 관리 방법 구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취지입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여기서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산 설비와 설비 간, 생산 설비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에 최적화를 구축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대부분 레벨 네, 1, 2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이 추진해야 할 스마트 팩토리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기업들이 추진해야 할 스마트 팩토리 레벨 3, 4단계인 분석과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보다 쉽게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도입 후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30%,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였다. 이런 발표들을 했고요. 이 자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5,0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황을 보면 전체 솔루션별로 MES가 전체의 74.6%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MES 기업들을 구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별 경영 성과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다른 내용들보다 여기 보시면 네, 레벨 1, 2가 전체의 78.7%를 이렇게 78.7%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MES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1, 2의 기초 단계, 1, 2단계 기초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가 전체의 한 78.7%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정 최적화와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마트 공장은 수준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1, 2단계가 기초 단계입니다. 이 기초 단계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전체의 78.7%를 이렇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레벨 3, 4, 5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레벨 3, 4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분석 최적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제어 가능해야 된다. 분석해서 제어 가능해야 된다. 공정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레벨 3, 4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레벨 3, 4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 조사했던 부분에서 정책 지원 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데이터의 수집과 성과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이렇게 제언을 했고요. 여기 우리 대기업 S전자는 2015년부터 민간 기업으로 처음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원래 9월까지 총 지난 9월까지 2019년 9월까지 총 450억을 투입해서 2165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지원기업들이 공통으로 공정 최적화와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중소기업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최적화와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연구는 스마트 공장 레벨 3, 레벨 4로 전환을 위한 분석과 최적화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정의 최적화 방법은 회귀분석, 실험계획법, 머신러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회귀분석은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와의 함수 관계를 도출하고 출력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기법입니다. 입력값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예측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계획법인데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고 어떠한 통계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모형에 대한 별도의 과정 없이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와의 관계를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해내는 분석 기법입니다. Y값 예측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정 최적화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분석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에 이상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이 네, S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렇지 않다면 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는 경우 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회귀 직선과 상관계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한다면 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이를 포함해서도 한번 해보고 제거해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이상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쪽에서 조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차들의 독립성은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명확한 패턴을 띈다면 이런 오차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차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오차들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차항의 정규성이 확보가 되었느냐 하는 거고요. 모든 X값에 대해서 데이터가 회귀선을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회귀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더 많이 있다는 건 이상치가 있고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했다는 걸 분포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회귀 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은 모형에 대한 별도의 가정 없이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와의 관계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분석 기법입니다. 다음에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계획법의 수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실험계획법은 인자를 선택합니다. 회귀 분석 및 머신러닝을 통해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도출되면 그 다음에 수준을 결정하고 수준이 결정되었으면 실험 방법을 결정해서 거기에서 실험을 수행 후에 반응 최적화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반응 최적화에서 최적 조건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제 우리 레벨 스마트 팩토리 레벨 4에 해당되는 최적화 부분이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레시피 및 공정 조건의 최적화를 구현하고 향후에 자동 제어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레벨 5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레시피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관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CNL 컨설팅 조대희 대표님과 함께 머신러닝 및 실험계획법 연계한 공정 레시피 설계 및 관리 발표 세션에서 사례 연구 부분 발표를 맡은 이레테크 데이터랩스의 이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공정 레시피 최적화를 위해서 통계적인 방법 외에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공정 레시피 최적화 방안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카트라고 하는 의사결정 나무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카트는 여러 X 변수들의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X 변수들의 조건에 따라서 Y 값을 이 터미널 노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분석 방법입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정 레시피들을 여러 X 조건들에 따라서 Y를 예측해 봄으로써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공정 레시피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 연구 자료는요, 콘크리트 강도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어떤 기업 연구소에서는 여기 보시는 목표값인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목표값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공정 레시피 설계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머신러닝과 통계 분석과의 연계 방안을 제가 실험계획법 부분을 통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등과 같이 여러 배합물들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고 이 변수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Y값들이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미니 탭을 통해서 제가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시멘트,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X 변수들과 Y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통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때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을 먼저 한번 적합을 시켜 볼게요. 반응 변수의 스트렝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계량형 예측 변수거든요. 여기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요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잔차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잔차 그림까지 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콘크리트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회귀 방정식을 얻었는데요. 요 이제 방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이런 인자들의 이제 P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의한데 요 두 변수 같은 경우에는 P값이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모형에서 제거할지 아니면 포함시켜도 될지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R제곱 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비정상적인 관측치에 대한 잔차 등을 확인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데이터 값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의 제약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르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분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정 레시피를 설계를 할 때는 어떤 X 조건 값이 얼마일 때 Y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방정식에 의해서는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통계 분석 방법 외에 머신러닝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카트 분석 방법에 들어가서 반응 변수에다가 목표 값인 스트렝스를 넣어 주시고요. 계량형 예측 변수는 마찬가지로 요 나머지 변수들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돌려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일단 R 스퀘어 값이 이제 83.8%,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77개의 노드로 이제 카트 모형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터미널 노드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공정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즉 77가지의 공정 레시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Y값이 높든 낮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노드의 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노드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R스퀘어 값이 70% 정도 되니까 아까 회귀 분석 모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물, 시멘트, 경과일수, 시멘트, 그리고 뭐 물과 같이 다양한 X 조건들에 따라서 평균 값들을 도출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정 레시피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평균이 한 35 정도 됐어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근데 이걸 보시면은 경과 일수가 21일을 초과하면서 시멘트의 양이 355보다 크고 물의 양이 183보다 작으면 평균적으로 63 정도의 예측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이제 한 1.5배에 가까운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레시피의 조건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다시 장표로 좀 넘어가 보면 장표를 넘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카트 모형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값을 높이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시멘트와 물, 경과일수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만큼 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값을 낮추는 조건은 뭐 시멘트 양이 이제 아까랑은 다르죠. 165보다 작으면서 뭐 고로제의 양이 뭐 115 미만으로 주면은 이렇게 아주 낮은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공정 레시피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카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계획법을 할 때도 사실 요인을 선정하고 인자의 수준을 정한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모형에 사용된 변수, 시멘트, 뭐 물 같이 중요 인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350 언저리에서 이상 미만으로 이제 요인을 선정한다든지 물의 양도 마찬가지로 뭐 180 언저리에서 크다 작다로 선정을 하면 우리가 실험계획법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트는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된 변수들이 중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값의 이제 예측값을 확인을 해서 평균을 크게 하는 조건, 낮게 하는 조건들을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실험계획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